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럼 이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므로 채무자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가 특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채무자의 채무, 그러니까 우리 행사할 채권액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은 그게 뭐 금전 채무나 안 그러면은 뭐 공사대금 채무 뭐 이런 건에 대해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, 금전 채권 채무인 경우에는 뭐 대여금에 관한 뭐 차용 증서라든지 뭐 이런 문서가 필요할 것이고,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공사대금의 채권액, 채권 채무액을 증명하는 잔액에 관한 장부 또는 공사계약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특공사 금액과 채무자를, 그러니까 채무액과 채무자를 특정을 해서 그 다음에 가압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. 가압류해야 될 이유는 그 시급성을 요합니다.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뭐 어떤 판결이나 채무 명의를 취득을 하더라도 그 채무 명의를 만족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형식적이나마 법원에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. 그래서 가압류를 진행을 할 때는 형식적이지만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 가압류 대상 재산을 처분할 위험성이 있어서 시급하게 이 가압류에 이르는 것이다. 이런 형식적인 문헌을 기재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압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게끔 합니다. 그 공탁은 현금으로 법원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증권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증권으로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. 그러면 그 담보를 우리가 제공할 때는 대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험 증서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. 그럼 그 보험 증서는 수수료 금액만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1%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. 채권에게.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공탁을 명령하게 될 때는 채권에게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게 기본적으로는 10%, 가압류 요건이 좀 불비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이 서면 그 이상 20%, 뭐 30%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부동산 가압류를 허가할 때 공탁은 대개 증권으로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가를 합니다. 그러면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므로 그다지 큰 금전적 부담은 생기지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우리가 유체동산,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에 어떤 가재되고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유체동산에 들어가죠.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채권, 그러니까 채무자가 다른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는 주로 현금 공탁을 명하게 됩니다.
그 현금 공탁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법원에서 정하는, 그러니까 가압류를 인용해주는 조건으로 지정한 그 금액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로서는 부담이 늘어나겠죠. 보통 그 금액은 청구하는 채권에게 작게는 10%지만 마찬가지로 가압류의 요건이 조금 부실하다든지 하면 법원에서 20%, 30%, 심지어는 40%까지 법원에서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뭐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. 그러면 내가 1억을 채권액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만약에 40% 공탁을 요구해버리면 4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러면 그 4천만 원은 언제 찾을 수 있느냐? 그 사건이 종결이 돼야 찾아집니다. 본안 사건으로 가가지고. 그 본안 사건은 이제 그 가압류를 한 뒤에 뭐 채무맹의를 얻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, 그 다음에 뭐 지급명령을 제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텐데, 그러면 그 소송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그 돈은 법원에 묶여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과중한 어떤 공탁금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가압류 요건을 충실하게 갖추어서 법원에 제출해야만이 낮은 비율의 뭐 10% 정도의 공탁으로서 가압류를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뭐 가압류 신청을 법원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잘 갖추어서 법원을 잘 설득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법원에서 공탁에 대한 그러한 부담을 크게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채권액에 대해서 본안 소송을 거쳐서 본안이 확정이 되면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를 시켜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묶어둔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첫째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특정이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, 법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법인의 본점 소재지, 그 다음에 법인의 뭐 대표이사,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.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채권액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정확하게 구비해서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가 채권자 쪽에서 채무자 측에게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시켰고 또 채무자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공탁에 대한 공탁금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